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회 추진 과정과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인류학자 한경구입니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를 하다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기념회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2026년이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 탄생 150주년이 됩니다. 이것을 유네스코가 기념회로 지정을 한 겁니다. 왜 지정이 되셨을까요? 우리 퀴즈 한번 하지요. 사지선다형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이 유네스코 기념회로 지정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첫째, 동아시아의 위대한 독립운동가셨죠. 전 세계 피압받은 민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고 자유, 인권 신장, 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2번은 부국 강병을 지향하고 문화를 강조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3번, 분단이 고착화되고 남북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제 긴장이 고조될 때 김구 선생께서는 굉장히 많은 반대, 만류를 무릅쓰고 북한을 방문하셔서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희생되셨고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이런 노력을 소중히 여겨서 기념의 해가 됐나. 아니면 네 번째로 김구 선생은 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황해도 장현에 봉양학교를 세우셨고 해서교육 총감도 하셨고 해방 후에는 국민대를 신익희 선생이 세울 때 이사장을 맡아주셨죠. 심지어는 감옥에 계실 때도 감옥이 학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수업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지 중에. 네, 정답을 볼까요? 네 가지가 다 중요한 이유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문화 비전이 유네스코의 그 가치 또 유네스코의 활동하고 아주 크게 부합된다. 이제 그런 이유로 지정이 된 겁니다. 백범일지에 보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이제 부록처럼 붙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김구 선생께서 이제 나의 소원은 독립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을 할 때 자금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을 했던 분입니다. 또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렇게 서름을 받았던 분인데 부와 무력 때문에 그런 서름을 받았던 분이 해방이 되고 나니까 정말 갖고 싶은 것은 문화다. 왜? 문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남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고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실현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인류학자로서 문화를 이렇게까지 강조해 주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강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분인데 또 의견이 다르다고 아주 적대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폭탄 던지던 분이다. 근데 이 폭탄 던지던 분이 어떻게 유네스코 기념인물이 되었을까? 얼핏 보면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유네스코하고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죠.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게 되고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했을까? 이게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다 보면 어쩌다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일들,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근데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인연이 요걸 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이 아닐까. 근데 저도 이번에 이 일을 추진을 하면서 마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작이 된 것은 서울대학에 있을 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요청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에서 풀린 200주년 국제 심포지움에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물로서 유네스코 기념회에 지정이 된 게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다음에 사무총장이 돼가지고 얼마 있다가 당진 솔매마을에서 김대건 신부님 기념식을 하는데 거기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유네스코 기념회에 지정이 된 인물이시죠. 그래서 기념회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게 됐고 사무총장으로서는 기념회에 신청할 만한 게 우리가 또 뭐가 있을까? 당연히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4년 6월이니까 날이 좀 더워지는 그날은 좀 한가한 나른한 오후였는데 백범 김구 선생 아마 75주기 추도식을 한다고 이제 초청장이 왔는데 그걸 보고 있다가 갑자기 떠오른 겁니다. 혹시 김구 선생님은 탄신이나 돌아가신 게 어떻게 안 될까? 왜냐하면 기념회에 신청을 하려면 100주년
뭐 150주년, 200주년 이렇게 땡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검색을 해봤더니 내후년에 탄신 150주년이 되시는구나. 그럼 한번 신청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저는 문화인류학자고 그 문화에 대한 김구 선생의 비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고참 직원들을 얼른 소집을 해가지고 이차저차한데 이게 가능할 것 같으냐. 그랬더니 이제 다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총장님 그 기념회는 독립운동은 안 된다고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 그 세 분이 계시는데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저희 이제 할아버님이십니다. 독립 유공자세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 이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장을 했고, 저희 아버님이 출판사를 하셨는데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하나가 그 손세일 씨가 지은 이승만과 김구라는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백범일지를 읽었죠. 여기 나온 건 이제 도진순 선생이 만든 굉장히 편집을 잘 해놓은 책인데, 그때는 이제 훨씬 편집이 좀 덜 된 책이지만 백범일지를 읽었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출판사를 하신 관계로 동아시아 출판인 회의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동아시아 100권의 책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정 기준을 한국, 중국, 일본의 지식인들이라는 게 모여 앉으면 서양 책 읽은 얘기밖에 할 게 없다. 아니 유럽의 지식인들을 봐라. 유럽이 그런 유럽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는 공통의 지적 기반이 있기 때문이다. 유럽 지식인들은 모여 앉으면 같이 읽은 책이 많습니다. 근데 한국, 중국, 일본의 지식인들이 같이 읽은 책은 대부분이 서양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100권의 책의 선정 기준은 책이 훌륭할 뿐 아니라 가령 한국에서 선정하는 책은 일본과 중국의 대학생 지식인들이 꼭 읽어주었으면 하는 책. 이 책을 읽으면 한국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죠.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때 제가 강력히 추천한 게 백범일지였습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이 책을 읽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백범 김구 기념사업회 이사로 활동을 하게 돼서 그런 또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서울대 그 자유전공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을 때 동경대, 북경대 학생들하고 공동 수업을 하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때 동아시아 100권의 책 중에 하나인 백범일지를 읽고 토론을 하면 어떨까. 동경대 학생한테 백범일지를 읽히고 북경대 학생, 서울대 학생하고 같이 토론을 한다. 그 뭐 언론사에서 비상한 흥미를 가지고 써줬고요. 조선일보에 난 거죠. 그래서 파주 출판도시 지혜숲 도서관에서 이제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북경대 원대학원, 그다음에 동경대 교양학부. 그래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중앙일보에도 크게 보도가 됐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문화인류학자로서 유네스코 요청으로 여러 유네스코 관련 활동을 했습니다. 유네스코의 문화 비전에 대한 연구도 했고, 뭐 그러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김구 선생의 문화 비전이 유네스코의 최근의 그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 비전, 또 여러 시도들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총장이 돼가지고 특히 이제 몬디아컬트, 이건 이제 문화 정책에 관련한 세계 회의죠. 이런 걸 참석하면서 이 기념회에 신청하고 관련돼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동아시아 100권의 책, 이제 이 선정 발표를 제가 하고 있는데 저기 아주 작게 저도 앉아 있는 게 구석에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에서 열렸던 세계문화정책회의. 유네스코 기념회라고 하는 것은 저명한 인물과 역사적 사건 중에서 유네스코 가치하고 부합되는 인물들을 기념하는 겁니다. 유네스코가 인정을 함으로써 세계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각자 회원국들이 많이 있는데 회원국들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가치들하고 부합이 돼야 되고, 그 나라에서만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모든 인류가 기억을 하고 기념해야만 하는 인물들이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유네스코 로고를 쓰고 유네스코하고 같이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할 수가 있죠. 백범 김구 선생의 문화 비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선발 기준을 보면 무슨 국가를 창설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거나 이거 제외한다. 군사적인 기념일도 제외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유네스코거든요.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기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했죠. 백범 김구 선생은 위대한 독립운동가고 독립운동가 중에도 무슨 외교나 뭐 이런 노선이 아니라 이분은 비타협 무장투쟁입니다. 저 일본에서는 뭐 위키피디아에 한때 테러리스트라고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을
이제 신청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죠. 근데 유네스코는 왜 이런 기념회 사업을 할까요? 유네스코는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2차례의 세계대전을 겪고 뼈저린 성찰,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는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정부의 정치 경제적인 협상만으로는 평화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다. 인류의 지적, 도덕적 연대 위에 항구적인 평화의 기초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유네스코의 이념입니다. 만들어져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유네스코가 주창했던 평화의 개념도 처음에는 전쟁이 없는 게 평화였죠. 그러나 이제는 평화라는 것은 착취라든지 억압이라든지 이게 없어야 진짜 평화지. 전쟁만 안 한다고 평화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제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 개념이 등장을 했고, 그러면서 인권과 평화 개념이 확대되면서 서로 접근도 하고, 또 문화도 유네스코가 창설될 당시에는 문화에 대한 아주 이제 고전적인 그런 교양이라든지 그런 의미의 문화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문화하고 발전이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가, 평화를 위해서 문화가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점점 중시가 된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가 탄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유네스코를 만들었거든요. 국가들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가령 인간들끼리의 관계라면 도저히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잔인하고 또는 비열한 일까지 다 애국심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렇게 국제정치라는 건 냉혹한데, 국민국가들의 합의에 의해서 국민국가를 좀 넘어서 보려는 노력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21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공개 모집을 할 때 이제 면접 심사에 갔더니 심사위원장께서 지원자분께서는 유네스코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하다가 아름다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정말 아름답고 숭고한 꼭 필요한 일인데, 현실적으로 국가들이 만든 기구입니다. 아름다운 이상을 추구해야 되지만 현실 속에서 추구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다. 이제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뜻으로 대답을 드렸던 거죠. 유네스코의 문화 개념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이제 문화예술, 교양 이런 문화 개념이 압도적으로 중요했고,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유네스코가 문화에 대한 태도를 크게 바꿉니다. 완전히 문화인류학적인 문화 개념을 수용을 하면서 문화와 발전의 관계를 주목을 하는 겁니다. 문화유산, 특히 그중에도 무형유산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강조하면서 문화가 점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 유네스코는 이제 문화유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등재 사업들을 했습니다. 유네스코의 활동 중에서 가장 가시적이죠. 다들 유네스코 그러면 세계유산만 생각하는데, 유네스코는 세계유산도 하지만 원래는 교육, 과학, 문화기구입니다.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유산 사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든지 또 너무 지나치게 경쟁이 심해져서 원래 사업의 취지가 어긋난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들을 인식해서 인류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카테고리가 등장을 합니다. 한국의 이 제도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세계 기록유산이라는 게 있죠. 한국이 굉장히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창의도시 네트워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 사업의 하나로서 문화를 자원으로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유네스코가 문화와 관련해서 이제 들고 나온 것이 평화의 문화라는 개념입니다. 전쟁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라 갈등을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가치, 태도, 행동 양식. 근데 사실은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에 이미 평화의 문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네스코보다 훨씬 앞섰던 거죠. 그다음에 82년에 이제 그 문화와 발전에 관해서 세계문화정책회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문화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40년 만에 이 회의를 다시 하면서 저도 갔습니다만, 문화는 인류의 공공재다, 이런 표현을 얘기를 하고 이걸 좀 더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25년에도 몬디아칼트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문화 없이는 지속가능 발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문화 향유권은 이건 인권의 문제다. 평화를 위한 문화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문화 정책을 굉장히 열심히 하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논의들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 그동안에 유네스코 활동을 어떻게 해왔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명동에 유네스코 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만들어주다시피 했지요. 총선거 감시도 해줬고. 그랬는데 유엔 가입이 좌절이 됐습니다.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9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동안은 한국은 갈 수 있는 데가 유네스코였던 거죠. 가입하고 열 하루 만에 6.25가 발발을 합니다. 비참한 상황이 됐는데 유네스코가 이미 6.25 중에 한국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국정교과서 인쇄공장도 지어주고 평생교육 개념도 유네스코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 유네스코 쿠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외화가 없어가지고 쩔쩔맬 때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도움을 받아서 진짜로 발전한 나라, 최고의 모범생이 된 거죠. 그리고 유네스코는 독특하게도 국가위원회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이제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의 한국 지부가 아니고 한국이 조직한 국가위원회입니다. 여기는 이제 당연직으로 중요한 그 교육, 과학, 문화 단체들, 그다음에 개인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을 임명을 한 거죠. 제가 사무총장 할 때 우리나라 K-팝 그룹 세븐틴을 유네스코 총회에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청년 포럼을 할 때 공연을 했는데 난리가 났죠. 뭐 다 상상에 맡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백범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은 어떻게 추진을 했는가? 오늘 좀 뒷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뒷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 뒷이야기가 있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일인데 뭐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죠.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아주 조용히 추진했어야 했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네스코 이제 기념회에는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되면서 6건이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발 기준에서 독립운동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고참 직원들이 제일 걱정한 게 냈다가 이거 일본이 뭐라고 반대하면 어떡하느냐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 얘기는 조용히 하고 문화 비전을 가지고 하지만 반대할 수도 있지. 그러면 좀 조심해야겠네. 그렇게 얘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좀 어렵기는 한데 잘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백범 김구 기념사업회 측에 신청서를 제출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신청서를 써오셨는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이제 이런 신청서 관련 경험이 많고 유네스코 가치가 뭔지를 잘 아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정 검토를 계속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지국가를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교육부를 통해서 이제 외교부 주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가 있죠. 신청이 되면은 본부 직원들이 검토를 해서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리고 이사회에서 채택이 되면 총회로 올려서 총회에 채택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신청서 작성하는 거는 뭐 좀 힘들긴 하지만 이거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직원들이 정말 잘합니다. 저도 조금 신청서를 여러 번 작성해 봐서 김구 기념사업회하고 긴밀히 논의를 해가면서 어떻게 신청을 하면 회원국 대표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그 문화의 힘이 중요한 거 아니냐. 세계 평화 중요하다. 그다음에 평화의 문화라는 용어를 유네스코가 쓰기 훨씬 전에 쓴 분이다. 우리가 문화를 발전시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 문화 다양성하고도 만든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논의들을 했고 기념사업회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지만 독립운동 열심히 한 얘기는 아주 축소를 했습니다. 포커스를 맞춘 것은 해방 후에 그렇게 고생을 했던 분이 문화를 얘기를 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한국위원회는 이제 유네스코 대표부에서 근무한 사람들도 있고 뭐 의제정책센터, 국제협력팀, 문화팀, 약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신청서를 정성껏 작성을 했습니다. 최소한 2개의 회원국의 지지가 필요한데 아프리카 지역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아주 오랫동안 브릿지 사업이라든지 문해 관련 비형식 교육 사업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들 회의를 할 때 나의 소원 영문판을 나눠드리고 설명을 쫙 했지요. 사무총장님들 오셨는데 이런 분을 우리가 한국이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시겠느냐 그랬더니 뭐 만장일치로 도와주겠다고 그러셨고 김구 선생을 하는데 아프리카 국가의 지지만 까뜩얻어가지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서 그 한국위원회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좋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 태국 국가위원회에 각각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지지를 해달라. 중국은 주한 중국 대사관의 교육 담당 공사를 만나서 직접 부탁을 드렸습니다. 중국은 백범 선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호의적입니다. 이제 그분이 잘 알겠다 그러고 잘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내가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확답이 왔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경을 넘는 지지가 확보하고 백범 선생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유네스코 가치에 맞게 신청서를 써야 심사하는 사람들이 쉽게 설득이 되기 때문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그 네트워크라든지 그동안에 축적된 경험들이 굉장히 힘을 발휘했던 거죠.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백범 선생님은 굉장히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오해도 받고 계시고 적대감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0만 원권의 초상인물로 선정이 됐는데 한국은행에서 열심히 조사를 해서 국민들 여론 수렴해서 결정을 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2024년은 대통령 주변의 몇몇 인물들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해서 쫓아내려고도 그랬고 광복회하고도 대립이 돼서 광복회 회장님이 8.15 기념식에 참석을 안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 이승만 다큐 영화가 나왔는데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 거기도 보면 백범 김구 선생을 아주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민감한 시기죠. 그러니까 교육부나 외교부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거 추진했다가 혹시라도 이제 대통령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게 어쨌든 유네스코가 하는 공모 사업이고 한국위원회가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수정해서 신청하는 사업이니까 이분들도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거는 해야 된다. 다 제출하기로 이제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셨는데 너무 크게 했다가 또 무슨 구설수에 올라갈지 몰라서 조용히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근데 파리에서 복병을 만났습니다. 서류 제출하고 이제 잘 됐다 그랬는데 유네스코 본부 사무국 그 담당 부서에서 북한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범 선생의 탄생지가 황해도 해주거든요. 이거는 정말 좀 황당무계했는데 본부는 나중에 그 이의 제기하면 골치 아프니까 해와라. 당시 남북 관계가 아주 안 좋을 때라서 곤란했는데 다행히 이제 대표부에 파견 나가 있던 저희 담당 직원이 노력을 해서 북한이 지지를 하지는 않지만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지지를 한 걸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는 이사회 의제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를 해서 드디어 이사회 의제에 올라가서 이제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고 총회에서 통과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통과가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다른 유네스코 그 등재 신청서 도움을 드릴 때 등재가 된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등재됐다고 만세 부르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백범의 문화 비전하고 현대 유네스코의 문화 비전이 굉장히 잘 부합된다. 뭐 제가 이제 문화인류학자라서 일찍이 백범의 문화 비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유네스코 활동을 하면서 유네스코가 점점 더 강조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생각, 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 백범 선생이 그 제시했던 것들을 유네스코가 정말 그쪽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문화의 힘, 그 인류 행복을 지향하는 거. 문화가 궁극적인 목표는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거다. 인류 전체의 행복, 평화. 이거를 강조합니다. 문화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아주 중시한 거죠. 유네스코도 초창기에는 이제 교양이라든지 문화예술, 인류의 아주 그 최고의 지적인 성취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다가 평화라든지 지속가능한 미래, 인류의 연대, 교육 이런 것들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문화가 메인스트림으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에 모든 제도에 우리가 문화를 고려를 하고 그걸 우선시해야 된다. 문화가 궁극적으로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건 백범 선생이나 유네스코가 같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백범 선생이 인의, 자비, 사랑 이런 게 중요하다.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가 불완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이 정신은 오직 문화를 통해서만 대항할 수 있다. 유네스코 역시 문화가 인류 평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부터 무지 편견 뭐 이런 것들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봤고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문화를 통해서 인간의 사고방식, 행동을 바꿔서 평화를 실현해야 된다. 평화와 그 인류의 연대의 기초로 문화를 본다. 이 점에서 굉장히 합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의 공공성이라고 할까요? 그 모범적 사명이라고 할까요? 이제 백범 선생은 우리나라가 세상에 좀 모범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한국만 잘 살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전쟁은 어디서 오는가? 침략은 왜 일어나는가? 탐욕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걸 들여다보고 우리가 앞으로 세상이 좋아지게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고 그렇게 살아서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좀 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문화가 그런 공적인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이건 유네스코가 이제 몬디아컬트 선언에서 문화가 전 지구적 공공재다. 이걸 강조하면서 문화가 인류 전체의 공적 재산을 확인했던 거하고 굉장히 부합되는 게 아닌가. 네 번째로는 이제 교육하고 문화의 관련입니다. 김구 선생은 아까 퀴즈할 때 교육을 길게 해가지고 다들 교육이 아닐까 하신 분도 혹시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을 강조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훌륭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문화가 인의, 자비, 사랑의 정신을 길러서 인류를 행복하게 하고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 것이다. 세계 평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문화를 키우고 문화가 행복과 평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교육이 문화와 평화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거는 백범 선생과 유네스코가 공통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닌가. 결론적으로 문화가 중요하다. 문화가 인류의 평화, 행복, 도덕적 연대 실현에서 정말 중요하다. 문화는 공공적인 거고 공유 가치다. 인간의 성장에서 교육이 중요하다. 그게 문화를 건설한다죠. 표현은 좀 다르지만 정말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1945년에 창설됐을 때 문화 개념은 혼란스러웠거든요. 거기 비해서 백범 선생은 훨씬 더 명료했던 것 같아요. 이게 글은 짧지만 표현이 좀 이제 덜 세련돼 있고 현대적인 유식한 용어는 아니지만 오히려 더 선구적이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제에서 막 해방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그때 얼마나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사회적으로 혼란돼 있는 그런 지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력, 군사력이 아니라 문화를 최고 가치 목표로 삼았다는 거. 유네스코가 그 얘기를 시작한 것은 80년대 들어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구 선생이 근대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죠. 옛날에 과거 공부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과 김구 그러면 맨날 이승만은 이제 배제학당에서 근대 교육 받고 하버드, 프린스턴, 미국 박사를 받아서 국제 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백범 김구 선생은 그런 근대 교육은 안 받으셨지만 어떤 의미에서 유네스코보다 더 먼저 이 중요성을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훨씬 더 앞섰던 거 아닌가. 문화의 사회적 역할이나 근본적 가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세계 평화에 대한 문화의 기여. 여기 대해서도 선구적이다. 나의 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날 인류 문화가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적으로 지배하지 말고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가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로 말미암아 실현되기를 바란다. 유네스코가 평화를 위해서 설립이 됐다고 그러지만 평화의 문화를 얘기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몇 년의 과정을 거쳐서 됐는데 김구 선생은 이미 나의 소원에서 그 말씀을 하셔서 더 선구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기념의 해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또 저도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성장을 한 문화인류학자입니다. 저도 왜 기념회를 추진했을까요? 김구 기념사업회 일원이니까 하나 생기면 멋있죠. 그 한국 관련 기념회가 유네스코에 하나 더 생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제가 그 유네스코 활동을 하면서 한국이 정말 해야 되는 것은 한국은 지금까지는 유네스코의 최고의 모범생이었습니다. 유네스코가 도와주고 가르쳐서 진짜로 잘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유네스코에 활동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분담금도 많이 냅니다. 이제는 한국이 우수한 학생을 벗어나서 앞으로는 유네스코를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김구 선생이 이런 멋진 문화 비전을 제시를 했으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네스코와 글로벌 문화 정책을 선도해야 될 거 아니냐. 진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물론 원조를 많이 주는 것도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인류가 처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걸 제시하고 그 문제를 정확히 정의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나라. 인류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걸 제시해 주는 나라가 선진국인데 우리도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기념의 해를 보면 그 생각이 무럭무럭 듭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는 욕구가 무지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유산 등재되면 막 좋아하고 외국인이 한국 칭찬하면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겁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칭찬해 줘야 되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장점을 발견하고 키워줘야 되고 지구 공동체의 아주 훌륭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좋은 거죠.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도덕적,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념의 해를 추진한 이제 저로서는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저도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의 한 사람이고 김구 기념사업회 외에 이제 다른 독립운동 관련 단체에도 조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 독립운동의 역사는 정말 처절합니다. 역사 연구하고 헌신했던 분들 업적 발굴하고 현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왜 그런 모진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희생을 했을까? 그분들이 꿈꾸었던 나라, 꿈꾸었던 미래는 뭔가?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하고 의논하고 광복군 훈련시키면서 꿈꿨던 게 뭘까? 당장이야 폭탄도 잘 던져야 되고 광복군 낙하산 잘 뛰어내려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거를 좀 우리가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방되고 80년이 됐는데 우리는 이분들이 했던 그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취를 하고 있나. 아직도 모자라는 게 많지 않은가. 미래를 얘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부차적인 겁니다만 좀 유네스코 외교에서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화비전으로 기념회가 지정이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문화 정책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여태까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게 이제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산업이 중요하고 관광산업이 중요한 거죠.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데, 김구 선생이 제시했던 것은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까,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 평화를 이룰까거든요. 이게 지금 유네스코가 추구하고 있고 몬디아컬트를 통해서 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 그 선진국인 거죠. 우리가 이런 문화 정책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유네스코 외교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독립운동은 보편적 가치를 위한 헌신입니다. 그냥 항일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김구 선생 같은 분이 문화 비전을 한 걸 보면 이제 증오는 필요 없다. 해방되지 않았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자입니다. 우리나라 세게 만들고 부하게 만들어서 일본 혼내주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유네스코 기념회가 지정이 됐다는 것은 항일 독립운동가가 유네스코 기념인물이 된 겁니다. 독립운동은 해당 요건이 아니지만 항일 독립운동가가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항일 독립운동이 궁극적인 목표가 보편적 가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제 겁이 타면 일본하고 뭐 갈등이 있을 때 한일 간의 문제로 자꾸 그걸 축소를 해버립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보편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게 유네스코 무대나 또는 대일 외교 무대에서도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위한 헌신, 이거를 좀 강조하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아까 폭탄 던지시던 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새 보면 이제 유튜브나 뭐 이 보면 정말 살벌합니다.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흠을 찾는 걸 좋아하는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흠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150년 전에 태어나서 그 잔혹한 폭력 시대에 나라 뺏기고 그러면서 비타협 무장 투쟁을 이끌고 온 분이 해방 후 이제 혼란스러운 속에서 정치에 나섰다가 암살까지 당했습니다. 그분의 행동이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런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분들 비판하고 평가 재단하는 거는 되게 쉬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비판 재단은 좀 공허한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비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왜냐하면 나는 다 봤잖아요. 그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자원들, 정보, 나는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살아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그런 입장에 처했었다면 나는 그 양반보다 뭘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이런 거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 그래서 이제 제가 웃기려고 지루하시죠? 한경구 어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죠. 그래. 털면 다 먼지 난다. 닦아서 광 안 나는 사람도 별로 없다. 닦아서 광 안 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범 선생도 그렇고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이런 작업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그런 논의하는 방식 자체를 조금 바꿨으면 어떨까. 그런 좀 추가적인 바람까지 가져봅니다. 예. 장시간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